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발명 대회인데요. 매해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가 참가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겨루는 경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제37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선 전국 수상자 184명 중에서 경남 학생 64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중에서 진주를 빛낸 10대 발명왕들이 고안한 생명을 지키는 침대와 이동이 편리한 특별한 의자가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정주라 인터뷰에서는 지난달 열린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국무총리상의 영예를 아는 진주 문산중학교 2학년 정태형 학생,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충무공초등학교 5학년 임채훈 학생이 출연해서요. 진주의 과학 꿈나무들이 선보인 기발한 발명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학생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 문산중학교 정태영입니다. 아, 정태영 안녕하세요. 학생. 충무공초등학교 5학년 임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열린 제37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우리 정태영 학생은 경남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고요. 임채훈 학생은 금상이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와, 10대의 어린 나이에 이런 상을 받다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큰 상을 받았는데 어떠세요? 수상 소감 궁금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명대회를 나갔는데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하여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시상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기쁨과 뿌듯함, 그리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느꼈어요. 네, 우리 채훈 학생은 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대회를 경험해본다는 생각으로 나갔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고 제 이름이 수상자 명단에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이 올해 전국에서 무려 6,256건의 출품작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대회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 태영 학생 그 수많은 출품작들을 제치고 경남 최고상을 받은 거잖아요. 어떤 발명품이에요? 제 발명품은 네. 텐센그리티 구조를 이용한 지진 대비용 아기 침대입니다. 텐센그리티부터가 어렵습니다. 네,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 텐센그리티 구조는 건축물에 이용되고 있는 구조인데요. 여러 개의 줄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인 척력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의 조화를 통해 지진과 진동에 강한 구조입니다. 네. 이 구조를 아기 침대에 적용하여 지진 대비용 아기 침대를 발명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이라는 거죠. 네.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떤 원리로 아기가 침대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선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기 침대는 네. 난간이 낮고 아기들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발명품은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착탈 가능한 벨크로 구조의 복부 밴드를 설치하여 지진이 멈출 때까지 아기들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복부 부분에 벨크로를 이렇게 설치를 또 해놨군요. 탈착이 가능한 복부 밴드 이걸 설치해서 아기와 침대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지시켜준다. 뭐 그런 이야기인 네, 거죠. 그리고 지진 발생하면 뭐 창문 깨지고 집기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정태용 학생이 고안한 침대에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침대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여 낙하물로부터 아기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덮개가 또 있군요. 네. 안전덮개는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가 있는데 자동 모드일 경우 계기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슬라이드 형식으로 안전덮개가 자동으로 닫히고 수동 모드일 경우 주위에 있는 보호자가 안전덮개를 닫아 낙하물로부터 아기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머, 우리 박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경주 지진도 있었고 이드메인 2017년에 포항 지진에서 큰 피해가 일어났던 만큼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재난이 발생할 때 아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이라서 더욱더 의미도 있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건지 너무나 궁금한데 이 지진 대비용 아기 침대 이걸 제작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대만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중 간호사분들이 아기 침대를 꽉 잡은 채 아기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간호사분들의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지만 아기들도 간호사분들도 지진에 취약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네. 이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1년 전에 조카가 태어났는데 조카가 태어났어요? 네. 오.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조카를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제 또 발명에 들어갔어요. 발명의 계기에. 그렇군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발명을 하게 됐군요. 네. 맞아요. 대만 지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4월에 대만 지진에서 안타깝게도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죠. 태영군이 발명한 이 지진 대비용 아기 침대처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발명품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나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채훈 학생의 발명품도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제 발명품은 앉아서 대기하며 이동 가능한 모듈형 접이식 바퀴의자입니다. 필요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휴대용 접이식 의자에 필요에 따라 바퀴를 탈부착 가능하게 하고 의자의 뚜껑을 열 수 있게 하여 바퀴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놀이공원이나 맛집 등을 차례를 기다리며 오래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명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대기하면서 이동이 가능한 모듈형 접이식 바퀴 의자. 네, 제목이 참 길긴 한데 생각해보면 그 줄 서서 기다리는 맛집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맛집 앞에서 대기하고 이동할 때 유용한 의자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자에 모듈형 바퀴를 탈부착할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편리한 건가요? 놀이공원이나 네. 맛집 등에서 줄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기존의 접이식 의자가 있어도 계속 앉아있지 못하고 중간에 수시로 일어나서 의자를 들고 앞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바퀴가 있으면 앉은 상태로 서서히 앞으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줄이 계속 줄어드는 대기줄에서 바퀴를 끼워서 사용하고 캠핑 등 이동이 별로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바퀴를 빼고 고정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퀴가 필요할 때는 끼워서 또 사용을 할 수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뺄 수도 있는 거고. 오, 그렇군요. 그 개인 소지품도 담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거죠? 의자의 뚜껑을 엿닫을 수 있도록 하여 의자 내부에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부피를 줄인 뒤 내부에 바퀴를 넣어 부피를 최소화해서 휴대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 제품의 고정형으로 연결된 스프링을 착탈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뚜껑을 여닫고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내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스프링을 끼울 길이 조절이 가능한 봉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화장실 휴지심봉을 사용하고 네. 병뚜껑 여는 원리를 적용시켜서 의자의 뚜껑을 돌려서 여닫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 학생의 이 발명품 사진과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뚜껑이 열리는 의자 떠올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모듈형 접이식 바퀴 의자에 대한 이 아이디어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가족과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 서 있으면서 접이식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순간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부러웠는데요. 그런데 대기줄이 줄어들 때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의자를 들고 앞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에 바퀴가 달려있다면 앉은 상태로 앞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듈 형태의 용품, 휴지심거리, 병뚜껑 여닫는 법 등의 원리를 접목하여 발명품을 완성했습니다. 네. 그 일상의 경험 속에서
섬세한 이 관찰력을 접목을 한 결과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 발명품이 나오게 된 거네요. 네. 저는 사실 문과라서, 네. 과학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먼저 우리 태영 학생이 느낀 과학과 어떤 발명의 매력,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과학과 발명 모두 일상생활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네. 특히 발명은 일상생활 속 주변의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학의 매력은 다양한 실험인데요. 실험은 이론을 직접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의 기쁨과 호기심을 더욱 자극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영 학생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네. 네. 우리 채훈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와, 5학년인데도 벌써부터 발명품을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냈어요. 우리 채훈 학생은 언제부터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어린데. 더 어렸을 때부터. 종이접기 같은 것을 좋아해서 네. 집에서 굴러간 나무막대, 고무줄, 종이상자, 재활용품 등으로 총, 놀이기구, 자동차 등을 계속 만들고 제가 만든 것을 가지고 놀아서 쓰는데요. 네. 2학년이 되어서는 더 이상 집에서 만드는 것에 한계가 왔다며 어머니께서 만들기 학원에 보내주셨어요. 집에서는 모든 걸 다 했으니 이제 나가라. 어머니께서 보내주셨군요. 만들기 학원에. 어머니께서 거기서는 제가 네. 혼자 하기 어려웠던 청소기나 거중기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면서 이 발명품까지 이번에 완성을 하게 된 거군요. 오, 대단합니다. 그리고 두 학생 모두 저희 프로그램 코너죠. 하우 투 사이언스에 출연을 하고 있는 하우영 선생님이 지도하는 과학 발명 동아리 리틀 뉴턴의 학생들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더 반갑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태영 학생과 임채훈 학생 꿈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을 이롭게 세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발명품이 나오겠군요.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채훈 학생은요? 아직은 거창한 꿈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그저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저에게 흥미를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 탐구하면서 중학생이 되면 진짜 제 꿈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지금 저의 목표입니다. 맞아요. 아직 어리니까 앞으로 또 창창한 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꿈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두 학생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37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나눈 진주 문산중학교 2학년 정태영 학생 그리고 충무공초등학교 5학년 임채훈 학생이었습니다.